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이 끝나자마자 노동계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총선 청구서를 들이밀고 나섰습니다. 촛불 집회 때도 자금과 조직을 동원했던 민노총이 집권 후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문 정권을 압박해 친노동, 반기업의 각종 수혜와 특혜를 독차지하더니 이번에도 작심하고 총선 승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당정청도 노동계 챙기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양영태 박사님과 문제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지금 총선이 끝나면서 민노총, 한노총 등 이런 노동계가 정부 내지 민주당과 정책 협의를 잇따라 열면서 총선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고 금지 입법이라든가 네, 맞아요. 실업 부조 실시 등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들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기업도 코로나19 사태로 뭐 폭망 정도가 아니라 다 지금 손을 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노조의 거센 요구들을 또 받아들일 경우 과연 우리 경제가 또 우리 기업이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우선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지금 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뭐 그 고용보험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기정이가 정무수석 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젠가 그저께 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에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세미나에 가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국민 이 고용보험이란 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고용보험까지 물어라. 실업수당 주는 고용보험까지 물어라.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이야 좋지요. 고용보험을 좋죠. 확대해서 지금 의료보험처럼 확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자원? 그게 다른 돈이 돈이 없는데요. 돈이. 그럼 결국 어디서 빼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빼야죠, 세금으로. 그러니까 일부 부유층이라든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유층을 완전히 빼고 그다음에 대기업 빼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 국채죠. 저 국채란 건 우리 자손들 국민들한테 뺀 그게 거기다 떠넘기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니 지금 재난기금도 네. 재난지원금도 뭐 4인 가족 100만 원씩 주지만 대부분이 지금 국채 발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다 빚내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정부가 찰나주의 정부인가? 찰나 내가 있는 돈 그냥 왕창 쓰고 나가면 나는 몰라. 이런 것으로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2, 3, 4들이 자기네들이 사실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야, 이거 우리한테 지금 앞으로 말이야, 연금도 없을 것 같고, 우리한테, 저희 건강보험도 막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갈 것 같고, 우리한테 뭔가 전부 다 우리 걸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라는데 눈을 돌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1일날, 그러니까, 노동절이죠.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도 노사정 협력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다 해갖고 또 노조, 이 노동자, 근로자 편을 들었어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총무도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권 수뇌부들이 지금 전부 지난 총선에서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사태를 심각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요즘은 말이죠. 어떤 생각하면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냥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이 절망적인 이게 절망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를 끌고 갈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흔히들 이 젊은 애들 보면 마크롱 대통령 뭐 하면서 세대 교체하자 뭐 이 생물학적 나이 가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왜 유명해졌나를
설명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롱이 38세 대통령이 됐는데 왜 됐느냐?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마크롱하고 뭐 토니 블레어 하는데 뭐 자기들이 그 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이 38이라는 세 됐다는 건 이 양반이 파리 정치학교 나왔죠. 파리 10대학 나왔죠. 학력은 그렇게 실력을 갖고 원래 천재입니다. 원래 네. 천재에다가 프랑스에서 아주 그렇죠. 천재입니다. 천재에다가 그다음에 정당 활동들 밑에서 막 바닥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해왔어요. 하고 그다음에 하다가 아주 학력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거기다가 이 실질적인 그 업적이 아주 좋으니까 그 당에서 유심하게 보고서 30대 예. 장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이 밑바닥에서 훈련을 받은 일했어요. 사람. 예. 그런데 이 37 그러니까 2012년도에 대통령실 부실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비서실 부실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2년간 이렇게 딱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잘한단 말이죠. 머리도 좋고 모든 거. 그때 프랑스가 어려웠잖아요. 이 노조들 때문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경제산업부 장관에 딱 임명되자마자 그때가 36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36살. 바로 노동계획에 딱 들어가서 그때 제일 침체가 된 게 노동계하고 뭐 이런 철도 노조 뭐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부터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개혁의 대가로 국민들이 참 시원하게 잘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쨌든 지금 이 노동계 얘기를 하다 그쪽으로 잠깐 갔는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친노동, 반기업적인 그런 정서가 팽배한데 이번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친노동 정책을 펼 경우 참 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외로 많이 이탈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 러시는 이뤄진다는 것은 아마 불을 보듯이 뻔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요. 이 기업들 못 살아납니다. 지금 환경에서.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위 그 엑소더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소위 말해서 이 기업을 못 하겠다 하면은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뭐 미국이나 또는 어떤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블랙홀에 빠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알 텐데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 경제관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경제관료인가? 요번에 돈 못 갚겠다고 한 그 홍남기, 그거는 참 잘했어요, 그거는. 근데 더 깎고 해야 되는 건 소신을 보여야 되는데 도대체 경제를 하는 사람들, 이 경제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경제 마인드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금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몇만 불이라면은 국민소득 3,000불 정도 된다면 예를 들면 좋아, 1,000불 돼도 좋고 500불 돼도 좋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진짜로 부강하고 잘 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치관인지 이 경제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소득도 높아지면서 소위 복지 사각지대랄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또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것이 과도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국 국민고용보험뿐만 아니라 한국형 실업부조 이건 대선 공약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이 실직이 될 경우 정부가 첫째는 구직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둘째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이렇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실직이 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그게 이제 실업 부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저소득층들이 실업에 이렇게 갑자기 닥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적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것저것 다 노조 요구대로 들어줄 경우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그런 재원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케이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채가 엄청난 데다가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베네수엘라 형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전에 어디 남미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예. 뭐 여러 차례 갔죠. 여러 차례 보면서 이걸 소위 부정적으로 소위 남미 그런 소위 말해서 복지형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혹시 인식을 하고 권력 측면에서 보면 긍정이 되지만 이 국민들 차원에서 보면 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반된 그 개념 속에서 이 개념에 혼돈이 지금 와 있나? 여기 경제관료들이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말 베네수엘라형의 그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그만한 기업들이 이익을 낼 때는 좀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조 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고용보험도 늘리면 좋죠. 네.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다 실직되고 뭐 또 고용보험 들었던 걸 가지고 뭐 고용보험도 받고 그러는데 일반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든 사람들이 우리 전체 경제 생활 인구의 한 50%도 안 돼요. 나머지 이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뭐 재보선이랄까 4월 또 내후년 대선을 겨냥해서 이런 복지 포퓰리즘으로 갈 경우 방금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자칫하다가는 남명 그런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서 나라 전체가 나라고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예. 상당히 그 심각하게 이제 이 추상적으로 알다가 이제는 심각한 단면들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180도 얻자마자 나오는 게 개헌이라는 문제를 튀어나오더니 노동이라는 문제를 갖다 노동이 주인이라고 또 하질 않나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또 한마디 하고 지금 뭐 이익 공유제라든가 토지 공개제까지도 지금 계속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사회주의죠. 바로 사회주의인데 바로 사회주의로 가자는 지금 이 헌법적 사회주의로 가자는 페달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런 노동계 요구들을 이건 말고도 지금 해고금지 입법이라든가 정규직의 그런 고용원칙도 이제 대부분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하라는 거, 또 비정규직 차별제도 없애는 거, 하청업체들에 대한 뭐 이런 근로조건 개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동계가 청구서로 내놓은 것이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걸 국가 재정이라든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업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전국이 딱 끝나면 지금 기업이 폭발적으로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못 살겠다 나오고 또 도산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바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큰일 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가 바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은 벌써 이 기류가 냉기류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기류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고 있지만 코로나 기류가 딱 꺼지고 나면은 바로 기업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드러난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정부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런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거지만 과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 재정 형편이라든가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아주 악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 감내를 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 시청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